게임방송 FM 90.7MHz 굿모닝 인천 이도영입니다.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인천의 현재를 살펴보고 미래를 전망해보는 전지적 인천 시점 시간인데요. 오늘 인천시의 더불어민주당 정정혁 의원, 국민의힘 김용희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립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9070 우물정자 907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3 대선 오늘로 꼭 일주일 7일 남았습니다. 이제 일주일이면 새 시대를 열 새 대통령이 선출이 되는데요. 오늘은 두 분과 함께 주요 후보들의 인천시 현안 그리고 인천 공약들이죠. 그리고 지역 현안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29일, 30일 사전투표 시작으로 6.3 대선 본게임 시작되는데요. 먼저 두 분께 그래도 지금 일선에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선거운동 유세활동 하시느라 바쁘실 것 같은데요. 이번 대선 판세 어떻게 보는지 각각 한 말씀씩 듣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정혁 의원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요. 네.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드리고 판세 얘기 한 말씀 해주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네, 경희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종혁입니다. 네, 먼저 대선이 일주일 남았는데요. 저희 민주당에서는 반드시 승리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계엄을 심판한다라는 의미를 두고 있고요. 망가진 경제, 민주주의, 민생을 회복하기 위한 선거다라는 생각으로서 정말 뒤 없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이에 반해서 김영희 의원님 이번 어떻게 보시고 요즘에 김문수 후보 지지율이 조금씩 오르고 있다 그런 그렇죠. 언론 조사 나오고 있던데 어떻습니까 요즘에? 방금 우리 존경하는 정종혁 의원님께서 예.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그런 캐치프라이즈로 저희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지금 오늘자까지 이제 대선 여론조사 마지막 공표 날짜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선거 그 여론조사 관련해서 이제 깜깜이 기간인데 저희 지금까지 여론조사만 보면 저희가 좀 많이 좀 열세했다고 볼 수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저희 당의 어떤 내부 분석에 따르면 좀 많이 좀 다르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떤 그 보수당의 유권자들이 여론조사에 응답하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제 뚜껑을 열어보면 두 후보 간의 지지율이 공표된 여론조사보다 많이 좁혀져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좀 이제 6월 3일 날 어느 정도 우리 또 좀 기대해 볼 만한 수치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자체 여론조사 상으로는 좀 뭐가 다른 게 있다. 그런 거죠. 제가 얘기하려면은 표본오차 신뢰수준 얘기를 해야 돼요. 얘기하시려면. 근데 좀 프로스는 얘기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 해주세요. 그건 안 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리고 또 저희가 이 여론조사가 실질적으로 전화로 안 해도 저희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피부로 와닿는 여론조사가 있거든요. 게 분위기 좋아지고 있어요? 분위기가 지금 계속 올라오고 예전에는 욕하는 분들이 2명 중에 한 분이었다면 지금은 3명 중에 한 분이다. 이게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 줄어들고 있다. 욕하는 분이 줄어들고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다 보시면 선거운동 분위기 좋아지고 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지금. 아니 정종 의원님 분위기 좋아지고 있다는데 어떻게 민주당 분위기 어때요? 실제 선거 현장의 느낌? 체감? 정말 김용희 의원님의 희망사항 잘 들었고요. 표본 오차가 상당하게 좀 오류가 있는 그런 거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저희는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희는, 새벽 인사, 점심 인사, 저녁 인사 할 때마다 제가 저희한테 감사하다, 좋아한다라는 숫자를 세고 있는데 거의 한 20분, 30분이 하루에 한 60분 정도는 저희한테 수고한다, 감사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정말로 이제까지 제가 겪었던 선거 중에서 최고가 아닐까. 분위기는 최고다. 서로가 지금 다 우리가 이긴다. 우리 분위기 다 좋다. 지금 그런 얘기신 거네요. 저희는 한 80분 정도가 좋다고 하시고 저희 60분이라 하는데. 그거는 본인 얘기시고, 남의 얘기를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실 건 없는데 아무튼 서로 분위기 좋고 지금 할만하다. 우리가 이긴다.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죠?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저희도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오늘 그 얘기는 그냥 판세를 한번 여쭤본 거고요. 일단 중요한 거는 지금 각 당의 여야 대선 후보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인천 공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두 후보의 공약 총평을 해주신다면요, 자당 대선 후보에 대한 공약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타당 대선 후보에 대한 공약에 대한 평가 정도 간단하게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 의원님. 저희는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예.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어떤 지역에 대한 뭐 우리 시장님이 하시는 뭐 공약이든지 네. 뭐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이어받는 경향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예. 될 것 같고, 근데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무래도 그냥 단순하게 공약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어떤 시민들에게 혼란을 부추기는 것보다도 네. 저는 기존의 어떤 지자체장들이 했던 공약을 이어받아서 좀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부분은 업그레이드하고 네. 만약에 좀 어떤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이제 실행 안 하는 쪽으로 해서 네. 제가 볼 때는 기존에 있는 공약을 이어받아서 하는 게 좀 현명하다고 좀 판단을 하는 거고, 예.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가 세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예.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앞으로 인천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공약이 많다라고 예.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유정복 시장의 그 추진 사업들 아니면 역점 사업들 이런 내용들을 김문수 후보가 받아들인 거는 오히려 더 좋은 거다라는 얘기죠. 저 그러면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약은 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이재명 후보 공약 같은 경우는 네. 뭐 실적으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좀 더 업그레이드보다도 새로운 공약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저게 또 실행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많이 드는 거고, 그 어떻게 보면 좀 지역 정치인하고 좀 상의를 하셨나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 정도로. 아니 그 이재명 후보의 공약들은 저 지역 국회의원들의 현안들을 다 모아가지고 했다고 그런 평이 있는데요. 아니 아무래도 근데 그거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받았다고 하지만 예. 예, 저는 그게 완벽하게 그분들의 입장을 듣고 나서 표현한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좀 예. 의문점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아 네. 뭐 알겠습니다. 일단 정정 의원님. 네. 네. 일단은 저희 국민의힘 예. 공약을 보면요. 참 느끼는 게 준비성이 없다. 준비 시간이 많이 부족하게 예. 맞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당연히 대선 후보가 결정됐을 때 많은 해프닝이 있었기 예. 때문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고 보지만 유정복 시장님의 것을 그대로 가져간 거가 과연 옳은 건가? 이제까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것들인데 예. 과연 그것들을 더 연장한다고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라는 점은 한번 국민의힘에서도 한번 되돌아봐야 될 뭐 그런 게 아닐까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예. 반대로 저희 민주당에서는 정말로 준비 많이 했습니다. 각 국회의원님들 그 지역위원장에게 각각의 공약을 다 받았고요. 예. 그 중에서 선택된 것들입니다. 꼭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해야 하는 것들 위주로 했고요. 이렇게 지역 현안을 포괄해서 정리했기 때문에 기존의 뭐 지역 기반의 강화를 오히려 지역 기반 강화를 지역 기반을 강화하는 전략을 좀 저희가 예. 구사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각 후보들에 대한 공약에 대한 평가 들어봤는데요. 지금 대선 후보들의 인천시장 공약들 중에서요 좀 눈여겨만할 부분 아니면은 뭐 지역 관련된 공약과 관련 있는 공약을 얘기하셔도 됩니다. 일단 김 의원님, 네. 이번 대선 후보들의 공약 중에서 뭐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있다면 뭘 꼽을 수 있을까요? 저희 인천에 관한 지역이잖아요. 뭐 인천이든지 뭐 네. 지역 뭐 인천이죠. 그러면 네. 우리가 부산 얘기하거나 지금 일단은 서울에 수 뭐 없으니까. 저희 그 이제 대표적인 공약을 보면 이제 예. 항공이나 이제 교통에 관련된 공약이 좀 많다라고 예. 보여지고요. 특히 광역교통망 확충 계획이나 뭐 인천 공항을 중심으로 네. 그려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인천이 그 세계 최대의 공항을 갖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잘 선택한 공약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뭐 인천 지하철 순환 3호선이나 GTX BDE 신속 추진이나 그리고 1호선 송도 809 연장이나 계양 테크노밸리 광역철도 도입이나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 이런 신속 추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뭐 지금 추진돼 있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수건 사업일 수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예. 근데 그런 사업들을 좀 집중적으로 이제 해나간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무적이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경인고속도로 지하와 조기 착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인천 그 시장님, 그 유정보 시장님이 지금 좀 약간 좀 미진하게 되는 부분에 네. 대해서 어떻게 김문수 후보가 추후에 만약에 대통령이 됐을 때 좀 아무래도 그런 게 좀 탄력 있게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예. 좀 많이 듭니다. 네. 김 의원님 지금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대선 후보의 인천 공약에 대한 쭉 소개를 해주신 거잖아요. 네. 인천을 항공
해양 경제 중심지로 삼겠다. 네. 그리고 아까 말한 MRO 관련되라든지 네. 도심 항공교통 UAM 네. 관련된 내용, 아까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조기 착수 관련된 내용에 대한 얘기 쭉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 정종 의원님한테 이재명 후보의 이제 민주당 공약 얘기는요. 지금 시간 관계상 4부에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영 의원님 그리고 김명희 의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4부에서 뵙겠습니다.